네, 달러 원 환율이 여전히 1,47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죠.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환율이 안정될지 주목되는데요. 내년 환율 전망은 어떨지, 내년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어떤 동력이 필요할지 이혁준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 SF평가본부 상무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원달러 환율 1,470원 정말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됐겠지만 상무님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입니까 이게? 예, 그 환율 상승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미국보다 더 높은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 M2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미 투자를 위한 한국 기업의 달러 보유량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네. 역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장기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차이요. 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3.75, 우리가 2.5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보다 지금 더 컸는데 이제 한 번 낮췄으니까 조금 예. 낮췄는데 연준이 뭐 그렇게 낮추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한국의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 예. 이게 그럼 환율 안정, 우리 원화 값이 조금 오르는데 기여를 할까요 앞으로? 이제 한국은 현재 환율이랑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때문에 예.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1월에 1월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예, 한국의 그렇습니다. 금통위. 예, 못 예. 내릴까요? 금리? 현재로서는 좀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일단 고환율의 주 원인이 예. 이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은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예, 그렇지만은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 기간이 벌써 이제 42개월에 달하고 있고 예. 아직도 금리 격차가 이번에 좀 좁혀졌지만 네. 여전히 1%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좀 우리나라가 좀 기준금리를 좀 천천히 내리거나 당분간 동결을 하고 미국이 좀 더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지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예. 그런데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서 원화가 그렇죠. 좀 비싸지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올랐잖아요. 예, 네. 예.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미 금리 역전 기간이 이제 예. 3년 6개월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기준금리를 2번 내렸고 미국이 3번 내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약하다는 거죠. 예. 우리 한국은행 금리 참 더 낮추기가 어렵겠네요. 이게 환율만 생각한다면 예, 예. 연준은 낮추고 있지만 예. 따라서 내리기 어려운 상황. 예. 그런 상황이라면 금리 격차가 뭐 좁혀지는 게 워낙 조금이니까. 예, 예. 그럼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원달러 환율의 지금 상승, 그동안 쭉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만 조금 특별한 현상입니까? 우리 주변 국가 뭐 대만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도 고환율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전 세계의 자금이 달러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이제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 안전자산으로서 달러가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경제가 사실 거의 나홀로 독주라고 할 정도로 좋은 데다가 금융시장의 수익률 또한 높기 때문에 돈이 계속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데 우리 서학개미들 투자 많이 하고 예. 또 국민연금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예. 이것도 큰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크다. 뭐 한국은행에서 그랬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예. 우리 국민연금,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 요인이 훨씬 큰 이유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예.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은
높은 수익률과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경제가 강하고 네. 또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제학적 관점에서 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예. 돈은 금리가 싼 곳에서 높은 예. 곳으로 흐르는 것은 예. 아주 자연의 섭리나 비슷한 예. 거네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우리 환율 전망 뭐 내년 1년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모님은? 예, 그 뭐 주가나 금리나 뭐 부동산 가격은 사실 그 예상하기가 참 힘든 건데, 네. 근데 뭐 현재 추세와 뭐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은 네. 현재 뭐 1,470원에서 이제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예. 내년에는 뭐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조금 더 상승폭이 환율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고 예. 그래서 조금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 왜 내년에 또 달러가 그 우리나라의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갈 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예. 오픈 AI 같은 대형 이제 미공개 기업들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 기업들은 아마 기업 공개가 되고 나면 대번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굉장히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오픈 AI. 오픈AI 예.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도 그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달러 그 환율을 정도 좀 영향을 놓을 수 있는- 미칠까요? 예, 이 좀, IPO가? 예,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환율을 그렇게 혹시 1,500원 될 수도 있는 동력? 예,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예. 이제 내년부터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아직 올해까지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투자가 없었으면 이 200억 달러는 국내에 들어오거나 뭐 나가지 않고 머물러야 되는 돈인데 예. 이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역시 이 부분도 환율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요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픈 AI, 스페이스X의 IPO에 따른 돈의 유출,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무역 협정에 따른 200억 달러 투자. 달러 값 자체가 미 연준이 금리를 단계적으로나마 조금씩 낮추는 추세니까 달러 값이 조금 떨어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우리 원화가 비싸지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라 이렇게 하는 분석인데 그 힘과 이 나가는 힘을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현재로서는 나가는 힘이 좀 강하기 더 때문에 강하다. 예, 환율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예. 또 근데 경제를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에 또 예상보다 예. 좀 경제가 잘 풀리고 저희 또 뭐 무역 수지가 좀 더 많이 개선이 된다면은 네. 그러한 부분은 환율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망하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나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주식 시장으로 좀 가보죠. 우리 지금 코스피가 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내년은 시장이 만약에 더 한 단계 좀 점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 올해 이제 코스피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년도 굉장히 저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예. 그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주가 지수별로 보면은 연초에 코스피가 이제 2,400대였는데 이게 3,000을 넘어선 거는 이제 1차적인 동력이 일반 주주에게 유리해진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000을 넘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4,000을 4,000. 돌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동력이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추진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4,000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 또 5,00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5,000을 넘어서려면은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상속세율. 이 상속세율 부분에 좀 인하가 이제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예.
우리나라 기업의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그 보유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제 또 3천, 4천을 넘어서 네. 5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주가 상승 동력을 말씀해 주셨네요. 첫 번째는 상법 개정,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고, 세 번째 한 단계 더 뛰려면 상속세율을 낮춰야 된다는데 사실 상속세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정부도 조금 안을 내기도 하고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혁준 상무님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여당, 우리 대통령실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철회한 거잖아요. 포기한 예,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정권의 성향을 보면 내년에도 상속세법 개정은 좀 요원하게 느껴지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정책적으로 좀 한 단계 더 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가능성이 하는데요. 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그 투표권을 보유한 세대가 이제 5060 세대인데 예. 이 세대는 특히 또 상속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상속세 인하에 대한 어떤 요구가 다시 또 확대될 수가 있고 정치권도 이 부분을 이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또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3 지방선거 때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포기했다가 내년에 다시 꺼내려고 했나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그렇진 없어요. 근데 않겠습니다만 그 충분히 여튼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이게 다시 이슈로 떠오를 수 예, 있다. 예. 그리고 많은 5060 세대들이 원하니까 이 부분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금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는 변수가 이 증권회사의 종합투자계좌 IMA입니다. 이 자본금 큰 증권회사들한테 이 IMA가 허용이 됐고 또 이런 회사들이 또 발행을 어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이게 상당한 그 금융시장에 뭐 돈을 움직이는데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내년도 금융시장에 좀 머니무브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이게 이제 IMA와 발행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IMA와 발행엄 사업자들은 이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하면서 원금을 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증권으로 고객들의 돈이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으로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게 예. 증권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IMA하고 발행하며. 네. 그래서 그 이미 그 IMA는 이번에 신규로 이제 인가가 난 거지만은 발행엄은 이미 이제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발행엄을 사업을 영위 중인 증권사 중에서 일부는 이제 발행엄으로만 이미 수천억 원의 이제 돈을 버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IMA 신규 인가가 2군데 났고 예. 또 발행엄 사업도 추가로 몇 군데 더 인가를 내줄 예정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좀 머니무브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뭉칫돈들이 좀 움직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은 없을까요, 혹시? 당연히 위험이 어떤 있고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 좀 우리 금융시장을 괴롭혔던 PF 사태 같은 건데요. PF. 예, 이제 네. 이 PF 부동산 PF 사태는 네. 2016년도에 이제 그 금융당국이 이제 증권사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증권사들한테 여러 어떤 그 투자의 문을 많이 열어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투자가 사실은 뭐 금융당국이 원했던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가지 않고 네. 부동산으로 많이 쏠리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부작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을 이제 금융당국이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이 모험자본 쪽으로 투자를 하게끔 IMA랑 발행엄 사업을 디자인을 하면서 예. 부동산 쪽으로는 자금이 못 가게 좀 막아놓고 네. 그다음에 다른 모험자본 쪽으로 좀 돈이 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2016년에 그 증권사 대형화를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PF 사태가 터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을 막아놨지만 네. 또 다른 모험 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알 수 없는 또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금이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게 모험 자본을 좀 키우는 청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게 뭐 일어난다거나 제대로 투자가 안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 관리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네, 최근 환율 시장 동향 그리고 증권 종합 투자계좌 IMA 자금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준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 SF 평가본부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